공무원 30년 경력자, 전원주택 이사 후 겪은 충격적인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에는 조용한 시골집에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 여유롭게 보내야지 하고 꿈꾸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 전원 생활이 워낙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현실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공무원 30년 경력자로 성실히 근무하시다 은퇴 후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신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은퇴 후 전원생활의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서울에서 나고 자라 20대 중반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30년을 꾸준히 일해오셨던 분이에요.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하며 성실하게 자녀들도 키우고 어느덧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됐죠. 퇴직금을 받아서 도심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내분과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며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구입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기대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놀러오면 삼겹살도 굽고 캠핑처럼 불멍도 즐기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겠다는 야심찬 로망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전원주택에서 실제로 살아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들었다고 해요. 오늘은 이분이 충격을 받을 정도라고 표현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3가지 정도로 나눠 말씀드려 볼게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 또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 하루아침에 고립된다는 느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이분의 첫 번째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심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공무원 30년 경력이면 매일같이 출근하고 수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거나 동료들과 마주치며 일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정년퇴직 후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겠거니 생각은 했대요. 그런데 막상 시골 전원주택에 들어가니 동네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마트 가려면 차를 타고 2030분씩 가야 하고 옆집과도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내가 섬에 떨어진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처음 한두 달은 오히려 드디어 나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구나 하며 설렘과 해방감을 만끽했대요.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다는 느낌에 점점 적적해지는 거예요. 아내분도 처음에는 텃밭 가꾸고 꽃 심고 구석구석 인테리어 꾸미느라 바쁘셨지만 슬슬 동네에 친구도 없고 매일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지내다 보니 우울감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엔 당연하게 느꼈던 일들이 사소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고 싶은데 근처에 큰 병원이 없는 거예요. 맨날 차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몸이 더 지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괜히 여기 이사 왔나? 도심에서 아파트에 살면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도 병원이었는데 이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여유롭고 조용한 전원 생활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처럼 오랜 기간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분에게는 하루아침에 바뀐 환경이 당혹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뭔가 도시에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고립감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무서운 거예요. 이 관리 유지비 폭탄 조용한데 돈은 더 들어가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집 관리와 유지비 문제입니다. 사실 은퇴하신 분들에게 비용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서울 시내 아파트를 팔고 비교적 저렴한 전원주택을 샀으니 처음에는 이제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상황이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 살 때는 공동주택이니까 옥상이나 배수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전원주택은 온전히 본인이 다 관리해야 해요. 지붕에서 비가 새면 직접 올라가서 손봐야 하고 배수구가 막히면 뚫어야 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고장나면 수리기사를 불러야 하는데 시골 동네는 출장비가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그냥 만만치 않다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작은 문제 하나만 터져도 비용이 줄줄이 새어나가더라고요. 게다가 겨울철에 난방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나요? 전원주택은 주택 구조와 위치에 따라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옆집과 맞닿아 있는 아파트와 달리 사면이 다 노출되어 있으니
더 춥고 온기도 금방 날아가 버려요. 이분도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알았으면 이사 안 왔을 텐데라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이렇듯 전원주택에서의 생활비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시골에서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식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본 생활비 중 일부일 뿐이고 집 전체를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은 은퇴한 분들께 꽤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일상의 권태와 무기력 분명히 바쁜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로 손꼽았던 것은 일상의 권태와 무기력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아침부터 출근 준비하고 직장에 가서도 이것저것 처리할 일이 넘쳐나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회의하고 퇴근 후엔 또 가족들과 밥 먹고 이렇게 시간이 훅훅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전원주택에 오니 의외로 할 일이 많아요. 텃밭 관리해야 하고 잔디 깎아야 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도 신경 써야 하고 자잘한 집안일도 도심 아파트 때보다 훨씬 많아졌대요. 그런데 이게 의미 있는 바쁨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만 한 작업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30년을 열심히 일했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외부와의 교류가 적어지니 신선한 자극이 없는 거예요. 퇴직하기 전에는 이제 스트레스 없는 시골 생활에서 몸도 마음도 치유할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무기력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 관계도 뜸해지고 신체적으로도 계속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도 한동안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고생하셨는데 집 근처에 재활센터나 병원이 마땅치 않아서 매번 차로 1시간씩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외부 모임도 못 가게 되고 우울감이 더 커진 거죠. 그럼 전원주택 이사가 꼭 나쁜 선택일까요?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전원주택 생활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 전원 생활을 완전히 만족하며 잘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은퇴 후 내 삶의 스타일과 체력, 그리고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예요. 첫째, 도시 생활에 너무 오랜 기간 익숙해진 분이라면 도시와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한 위치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외진 산골짜기보다는 차로 30분 이내에 큰 병원이나 장을 볼 수 있는 마트가 있는 지역이라면 훨씬 안정적이겠죠. 둘째, 전원주택을 매수하기 전 임시체험이 꼭 필요해요. 시골 한 달 살기, 농촌 체험 마을에서 몇 주간 살아보기 등을 통해 직접 살아보며 느끼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째, 전원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고립감이니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루트를 미리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작은 활동들을 지속해야 삶의 활력이 생겨요. 넷째, 예상치 못한 유지비와 수리 비용에 대비할 수 있는 긴급 자금을 마련해두는 게 필수입니다. 어차피 시골이니까 돈 덜 들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결국 은퇴 후 전원 생활을 하려면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인 부분을 모두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해요. 오늘 사례로 소개해드린 공무원 30년 경력자분도 처음에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에 덜컥 전원주택부터 구입했다가 예상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몇 달 만에 다 정리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손해본 금전적, 정신적 비용이 상당했다더라고요. 여러분도 은퇴 후 전원주택을 로망으로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 한번 곰곰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시골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는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막연한 환상만으로 뛰어들기엔 위험 요소도 많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선택으로 혹시나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